일단은 1년 정도 키웠는데 여기 지금 올라오긴 올라왔나요? 가볼까요? 밑에 대가 점점 굵어져요. 지금 얘가 6년 됐다 그랬죠? 6년 된 거예요. 여기에 밭이 단가가 아무래도 여기 이제 번식이 된다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지금 어디죠 여기가? 여기가 작년에 산마늘 씨를 뿌린 곳이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관리가 전혀 안 되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일단 밭 관리는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제대로 하려면 심어 놓고 풀 작업을 뽑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제초 작업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초 작업을 하려면 일꾼들을 붙여서 잡초를 하나씩 뽑는 걸 1년에 보통 한 4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보면 쑥이 자라가지고 엉망이죠. 그렇지만 산마늘은 이제 다 발화가 돼서 올라왔어요. 그럼 이 산마늘이 이제 한 6월달, 이 양지 쪽에서는 한 6월 말쯤 되면 이제 사그러들어요. 이제 잠자죠. 그럼 내년에 또 올라오겠죠. 그럼 그 후에 올해는 풀 관리를 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밭에서 키우는 게 한 몇 년 정도 키워서 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키우기 나름이에요. 3년만 키워서 산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냥 농사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농사꾼마다 다르는데 3년 키워서 4년째 옮기는 게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5년 계속 키워도 되는데 여긴 밀식이니까 많이 이제 올라오니까 3년이 지나가면 산마늘이 그냥 너무 빽빽하게 올라오니까 그때는 이제 캐서 옮겨 심어야 되겠죠. 그렇다라는 말은 그냥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대부분 밭에서 키우고 산으로 옮겨서 심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대부분 3년 키우면 다 옮기죠.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자면 또 다시 1년째 되는 것까지 원래는 잡초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2, 3년째의 잡초 관리를 해줘도 된다. 큰 상관은 없다. 큰 상관은 없지만 1년부터 하는 게 원래는 원칙이고 좋은데 못했으니까 2년째부터 해도 큰 뭐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근데 왜 밭에서 키워서 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산에다가 심어놓고 하면 옮기는 일 작업도 제 생각에는 옮기는 작업도 좀 안 해도 될 것 같고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초보자 생각에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건 이제 밭에서 재배할 건가 산에서 재배할 건가, 그거는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산마늘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산에다 재배하는 거는 거기도 잔디밭처럼 지금 나와 있죠 이미. 근데 거기도 하는 게 있고 여기는 이 터가 있으니까, 여기 이 밭이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서 재배하는 거고. 장단점이 그러면 뭔지. 밭에서 재배를 하면 소출이 많이 나와요. 소출이 많이 나오는 대신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생산량이 많다. 그렇죠. 생산량이 많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대신에 고정지출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반대인 거네요 그게. 그렇죠. 소출은 많이 줄고 고정 비용은 조금 적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여기서 한 평에 보통 한 관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한 관 나와요. 한 관 4kg가 나오는데 산에서 키우면은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산을 하고 잎사귀를 뜯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묘를 키워서 산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여기 목적이에요. 그리고 2년 정도 더 키워서 판매를 한다. 그렇죠. 산에 갔다가 한 2년 더 키우면 그때는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설명해 줬지만 산마늘은 자기가 알아서 번식을 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다가 이제 5년 6년 되면 또 이제 죽어나는 개체들이 생겨날 테고 그럼 또 다시 또 떨어져 가지고 새로 올라오는 산마늘이 또 그렇죠. 생겨날 거고 그래서 산 하나를 뒤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이 그렇죠. 지금 재배 방법 형태는?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밭에서 재배한다 하더라도 최소 5년은 봐야 되는 농사네요 이거는. 그렇죠. 5년이 지나가야 수확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년 정도를 산에 옮겨서 심었다라고 쳐요. 그랬을 때의 판매량, 수확량은 어느 정도 돼요? 일단은 요걸 이제 3년을 키워서 산에서 2년을 더 키운다고 가정했을 때 산에다가 재배하는 밀식 재배를 기본으로 해요. 그러면 한 자리에다가 보통 3포기를 같이 심어요. 3년근을. 그러면 얘네가 이제 자라면서 번식을 5년까지는 번식을 거의 안 하죠. 그럼 5년이 지나면 번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첫 해 수확,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확, 세 번째 수확 이제 연차별로 달라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촉수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늘어나면 한 개 꺾어서, 그러니까 이 평당 단위 면적당 밭에다가 밀식을 할 경우에 한 관 정도 4kg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산에 가면 4kg가 생산되려면 3포기씩 심어가지고 한 3년 이상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산에서도 단위 면적당 노지하고는 다르니까 산에서 생산되는 거는 딱 심겨져 있는 면적만 봤을 때 거기서도 단위 면적당 그러면 한 3kg 이상은 나온다고 보는 거죠. 3kg면 대충 금액으로 치면은 75,000원 정도. 산에 나오는 건, 밭에서 나오는 건 요즘에 한 2만 원 정도 받고, 산에서 나오는 거는 지역마다 다른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5,000원 정도 받으니까 3kg 오면 단위 면적당 한 75,000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맥시멈이죠. 아, 그러면 미니멈 잡았을 때는 그 밑으로 가격을 받을 절반 가능성도, 정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감안을 좀 하고 보셔야겠네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렇죠. 아,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번 연도부터 만약에 시작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2025년 그러면 그때 가격은 뭐 또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이제 이게 왜냐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임산물이 지금 계속 떠오르는 블루오션으로 산마늘 뿐만 아니라 농개성마라든지 곰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 떠오르는 건데, 이 작물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이는 사실 여기서 언급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분야 자체가 임업이, 그리고 또 임업 안에서 산마늘이 떠오르는 작물일 것 같다, 수요량이 많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서시는 분들한테 어떤 투자 목적으로서 괜찮은 작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면 25년도쯤에 뭐 산마늘을 대체할 만한, 또는 뭐 이거가 필요 없어질 정도로 다른 어떤 작물이 떠오른다 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 거고 또 단가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대체할 만한 작물이 또 나온다 라는 것은 조금 이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대체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봤을 때 이 산마늘의 가격 변동에 대한 것들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보편적으로 먹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25,000원, 뭐 어떤 지역에는 35,000원까지 하는데, 이건 15,000원 이하로 떨어져도 채산성에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왜냐하면 생산량을 늘리면 되니까 생산 기술을 확보해서 네. 이렇게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산을 그냥 하나를 이제 전부 다 포장을 해서 자연 재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가 뭐 저희 말만 듣고서 이걸 투자를 했다가 크게 투자를 했다가 5년 뒤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고, 왜냐면 이게 그분들한테는 또 생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재산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건 조심스럽게 좀 말을 좀 가려서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냉정한 시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좀 던진 거고, 일단은 1년 정도 키웠는데 여기 지금 올라오긴 올라왔나요? 가볼까요? 들어가서 보면 여기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이게 전부 다 1년생이죠. 이게 빽빽하게. 이거 사실은 살포기로 뿌린 거죠. 원래 이제 하려면 줄을 붓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살포기로 뿌려서 여기 지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1년짜리니까 한 요 정도. 네, 이거. 새끼손가락보다 작은데, 그렇죠. 이게 2년 정도 되면 한 얼마 정도 커요? 2년 정도 되면 이 넓이가 이 정도 되죠. 3년 되면 잎사귀가 이제 아주 넓어지고 4년 되면 잎사귀를 2개를 내죠. 아, 지금은 1개짜리인데. 네, 지금은 1개짜리 정도. 그래도 신기하게도 다 올라오긴 올라왔네. 저는 솔직히 그때 그 살포기 그걸로 이렇게 하길래 솔직히 저는 다 죽었을 줄 알았거든요. 말라서 땅으로 깊숙이 안 박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물관리가 비가 적당히 와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는 나왔는데 씨가 안 붙은 데는 또 있어요. 이렇게 잘, 요 정도는 잘 붙은 거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자라면 3년 크면 땅이 안 보일 정도로, 이 정도 빽빽하면 땅이 안 보일 정도로 확 덮어버리거든요. 지금 3년 정도 된 밭도 있나요, 지금? 밭에다 심은 건 없고 산에 심은 건 있는데 저쪽에 가면 2년짜리가 있죠. 아, 그럼 2년짜리도 지금 한번 온 김에 보고 가도 될까요? 네, 저쪽 앞에 가서 보면 돼요. 이게 지금 2년짜리예요? 예, 요게 지금 여기는 이제 살포기로 산파를 한 데가 아니고 이렇게 줄뿌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줄뿌림을 해서 요게 지금 2년 큰 거예요. 요즘 2년 컸는데도 보시면 이 밑에 이제 쑥밭이죠. 여기가 쑥밭인데도 3년째 한 해 더 크면
이걸 완전히 덮어버려요. 이렇게 되죠. 그럼 몇 년짜리부터 얘가 번식을 자기 혼자서 알아서 하기 시작해요? 5년 넘어가야죠. 아, 최소 5년? 네, 최소 5년 넘어가야 이제 뿌리 번식을 하고 4년 되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 꽃을 피죠. 그럼 얘네도 지금 내년 21년도부터는 이제 산으로 옮겨 심는 건가요? 얘는? 그렇죠. 얘네도 이제 내년부터는 묘종도 이제 출하를 하고 3년짜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3년짜리를 갖다 심어서 자기 산에서 계속 키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공급도 하고 옮겨서 이제 또 이식을 하죠. 이게 왜 3년을 하냐면 캐보면 여기 뿌리에 이제 그 알뿌리가 나와요. 이게 알뿌리가 3년이 돼야지만 요걸 이제 관리가 돼요. 이게 조금 크게 되죠. 볼펜 굵기만큼. 요거 지금 너무 작으니까 이식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서 3년 키워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옮겨 심을 때 소멸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옮겨 심을 때 관리가 힘들잖아. 이게 뭐 위가 어딘지 머리가 어딘지 이게 이제 심을 때 이 위에 싹이 죽고 나면 밑에 것만 남잖아요. 그 밑에만 요런 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관리하기 힘들어. 이게 3년이 돼야지만 볼펜 굵기만 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옮기는 거예요. 3년에. 근데 지금 옆에 보니까 잎사귀가 엄청 큰 것들도 있거든요. 어디요? 여기 뒤에 보니까. 아 그거 6년짜리 이거 이 자리에서 이제 6년 큰 거. 얘는 왜 안 옮겨 심은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건 여기서 이 상태로 묘를 이제 보시면 듬성듬성 파가지고 출하도 하고 뭐 이래 갖고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아, 한번 옮겨 심었는데도 예. 그렇게도 이렇게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옮겨 심고 여기서는 이제 출하를 또 했죠. 아, 그러니까 3년째 옮겨 심었는데 예. 또 남은 것들이 또 올라오고 또 자가 번식을 이 상태 밭에서도 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요? 여기다가 씨를 이제 원래는 이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씨가 올라오잖아요. 예, 여기 이제 산마늘 쫑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일찍 올라오는 것들, 늦게 올라온 것들도 지금 다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산마늘 씨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씨를 따가지고 저렇게 똑같이 계속 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집 가까운 데니까 오는 분들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멀리 있는 데 거는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여기는 강릉 시내다 보니까 다 벌써 뜯어 먹어도 될 정도로 컸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산 꼭대기는 해발 1000m가 되니까 900m가 넘으니까 거기는 아직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내밀고 있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기후별로. 그래서 여긴 또 심어 놓은 거죠. 근데 좀 이해가 저는 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네. 여기 밭에서 더 잘 자란다는 소리잖아요. 잘 자라요. 근데 왜 굳이 산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밭에다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이 풀 엄청나잖아요. 이 전부 쑥이잖아요. 대신에 빨리 자라잖아요. 빨리 많이 자라고. 빨리 자라는데 얘가 죽고 나면 6월달 되면 양지에서는 6월말 지나가면 얘가 다 녹아고 없어져요. 그럼 그냥 이게 풀밭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산에다가 하면 그냥 청정으로 우리가 자연처럼 그냥 기르잖아요. 뭘 주지 않고. 여기도 물론 뭘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걸 우량으로 키우려면 이 위에다가 질소라든가 개분 같은 이런 또 유박 같은 걸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 이 산마늘도 먹고 크지만 풀이 많이 먹고 큰단 말이죠. 근데 농업을 하는 사람과 나같이 그냥 전통 임업을 하는 사람은 밭에다가 하는 거는 씨를 받기 위하거나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옮겨 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재배를 해갖고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거는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주업이 농업이 아니라 임업이라서 그렇죠. 그렇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초심자분들께서는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내가 농업을 할지 임업을 할지도 모르는 상태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솔직하게 임업인의 입장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잠깐 내려놓고 그냥 정말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거 산마늘을 농업으로 하는 게 좋느냐 임업으로 하는 게 좋느냐 라고 묻는다면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임업인이기 때문에 나는 임업이야 이런 거는 절대 냉정하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에 밭이 단가가 아무래도 여기 지금 이 지역도 평당 10몇만 원씩 하거든요. 뭐 15만 원대 가잖아요. 그럼 이 고가의 이 밭에다가 이렇게 재배해서 하는 것을, 이 밭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다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산 같으면 성당 2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많은 면적을 재배할 수 있다라는 장점, 자연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힐링할 수 있다라는 복합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고, 단순히 요것만 밀집 재배해서 판매로 딱 끝이겠다, 그럼 밭에서 해도 돼요. 그건 선택은 이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일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걸 토대로 말을 이제 들어보면 밭에서 하는 게 수익성은 더 좋다라고 들리거든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러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으니까 소득이 많다라는 얘기지, 사는 대신에 넓게 재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대신에 또 단점이 밭처럼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 경사도 있고 막 돌도 있는 데도 있고 나무도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노동력이 엄청나게 더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라는 것도 사실이지 않나요? 노동력보다는 여기는 풀 뽑고 풀 관리하는 데 노동력이 그만큼 몇 배가 들어가죠. 산에서는 채취할 때만, 여기는 앉아서 단위 면적도 조금만 뜯어도 한 관씩 나오는데 산은 조금 면적이 넓겠죠. 그런 차이니까 그거는 뭐 그냥 선호도 문제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 밭에서 재배하는 산마늘은 아무래도 단가가 좀 낮는 게 있고 단점이, 그 다음에 이거를 풀 뽑는 것에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 뭐 이런 단점이 있고, 산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시간이 일단 오래 걸리고 밭보다는 키워내는 데 있어서 대신에 뭐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수확할 때만 좀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단가가 일단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 시간적인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노동력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투자해야 되는 비용적인 부분들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입장을 설명하시는 걸 제가 정리를 하면 3년을 밭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2년을 산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자가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게끔 생태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잠깐만 던지지 말았어. 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번식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번식이죠. 궁금한 게 제가 지금 밟았잖아요, 얘를. 네. 얘는 죽게 되나요? 안 죽어요. 얘는 잘라 먹어도 내년에 똑같이 올라와요. 근데 왜 밟았다고 뭐라 하신 거예요? 뭐라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살아있는 걸 자꾸 밟으면 안 돼. 아니 올해 안 먹을 거면은 사실 밟아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지, 얘가 밟히면 성장을 멈추니까 이제 번식이 된다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처음부터 여기 쑥을 뜯어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심을 때는 2개를 심었는데, 여기에 2촉을 심었는데 자꾸 이렇게 요 보시면 이게 자꾸 번식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자꾸 이렇게 이런 거, 금방 요거는 작년에 번식되고 번식이 자꾸 되죠. 이렇게. 예, 이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지금 안 뜯으면 얘네들도 다 소실되는 거 아니에요? 몇 개월만 있으면? 그렇지. 여기 보면 얘가 이제 세력이 올라가면 잎사귀가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원래는 이제 다 2개짜리잖아요. 이렇게 2개짜리인데 세력이 좀 강해지면 이게 3개가 나오고 밑에 대가 점점 굵어져요. 지금 얘가 6년 됐다 그랬죠? 6년 된 거예요. 제 지금 손바닥이 요만한데 이건 더 커요. 이건 이만큼 커요. 이제 언제까지요? 이게 이제 한 오늘이 3월이니까 4월 중순까지는 먹을 수가 있어요. 4월 중순 넘어가면 여기는 조금 이제 좀 샌다 그러죠. 억세지죠. 근데 이제 이건 그 전에 다 이제 먹을 거면 그 전에 뜯어야 되고.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 되면 얘가 엄청 커진다? 이거 이렇게 커지죠. 이거 그때 제가 처음 해봤을 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더 크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크면 안 좋은 게 소비자들은 내가 먹더라도 연하고 좀 야들야들하고 이런 걸 원하지, 이게 딱딱해지거나 이런 걸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크기 전에 이걸 이제 적당한 시기에 수확을 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기 좋은 크기에 수확을 하는 게 좋다. 그렇죠. 오늘은 산마늘 작년에 뿌린 1년짜리와 그 다음에 2년짜리, 그 다음에 6년짜리 하고 뭐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이제 그 오픈 톡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이제 댓글에다가 제가 계속해서 같이 올려드릴 건데, 뭐 이메일 같은 거 이제 좀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사용하기가. 그래서 카카오톡 그냥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그냥 뭐 문의사항도 괜찮고, 뭐 구매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구매 뭐 문의도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뭐 아니면 강의나 행사 같은 것도
그쪽으로 뭐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오픈 톡방? 네네. 그래서 뭐야? 그냥 카카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랑 1대1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자.